안녕하세요. 헬로 실버 DJ 은상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 다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배운다는 것이 여전히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느껴보신 적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어느 80대 할머니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도전하며 시작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글을 몰라서 손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AI로 글을 쓰는 세상 속에서 이 할머니는 손으로 글자를 따라 쓰며 학교라는 공간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노후의 삶이 단지 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배움이라는 단어가 나이 들수록 더욱 절실해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몸으로 마음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내 나이에 뭘 또 배워, 이제는 그냥 쉬고 싶어, 예전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배움이란 것이 단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니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70년 전 놓친 첫 교과서를 다시 펼쳤고 칠판 앞에 서서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학교냐고. 이제는 그냥 편히 사셔야죠.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한글을 몰라서 가장 아쉬웠던 건 손녀가 쓴 편지를 몰랐던 그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작은 도전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잊혔던 꿈 하나를 다시 꺼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학교로 돌아간 할머니의 새학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늦은 배움의 감동입니다. 들으시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나요? 물론이죠. 즉, 김분남 할머니가 초등학교 문해교실부터 첫 번째 정식 입학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은 3월 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분홍색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낡은 손가방을 꼭 움켜쥐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교문을 지키던 교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학교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학하는 날이에요. 교사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분남, 올해 81세. 한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녀는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고 싶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그녀는 부모님의 논밭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아이 셋을 키웠고 글씨를 몰라도 별 문제 없이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외국에서 보낸 손편지. 그녀는 편지를 받자마자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열어본 순간 한 글자도 읽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에게도 읽어달라 부탁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글씨를 알아야겠다. 그녀는 마을 주민센터의 문해교육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받아든 한글 교재, 펜을 쥐는 손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가, 나, 달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고 사랑, 가족, 희망 같은 단어를 어색하게 따라 적으며 매일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하루는 손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너 편지를 읽고 대답도 쓰고 싶다. 그 마음은 하루하루 분명한 형태로 자라났습니다. 단지 글자를 익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겁니다. 주민센터 강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놀랐습니다. 정식 초등학교 입학이요? 그건 좀 쉽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손글씨로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문장들, 삐뚤어도 진심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칠판 앞에 앉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입학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등교날 그녀는 전날 밤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연필과 지우개가 담긴 작은 필통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딸은 말렸습니다. 엄마, 힘들면 중간에 그만두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그녀를 분남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교실 한쪽에 앉아 처음 듣는 설명, 처음 보는 그림들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따라 쓰는 것도 어려웠고 손은 금방 아팠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복습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며 그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노트에 또박또박 적힌 문장들. 나는 김분남입니다.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손녀의 편지를 읽고 싶습니다. 그녀는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복습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책상 앞에서 소리내어 읽는 모습은 마치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손녀에게 첫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소연이, 할머니가 너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단다. 네가 보내준 그 편지를 10번도 넘게 다시 읽었어. 너무 행복했단다. 며칠 후 손녀가 화상통화로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낼게요. 그날 김분남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는 건 글자만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잃었던 내 삶을 다시 배우는 중이구나. 학교에 다닌 지 반년이 흐르자 김분남 씨의 글씨는 더욱 또박또박해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편지 정도는 사전 없이도 읽을 수 있었고 받아쓰기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어 발표하고 과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다음은 뭘까?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학생처럼 공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분남 학생, 혹시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래된 나무 장롱 속에서 고등학교 교복 사진을 꺼내보는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입학 사진 한 장 남기고 싶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하겠다고. 주변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 시험이라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글자를 알게 된 건 나한텐 시작이었어요. 공부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다시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초등학생 수준의 국어책을 넘어서 중학교 교재로 넘어갔습니다. 수학의 사칙 연산을 다시 익히고 사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긴장으로 손이 떨렸고 몇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그녀는 좌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괜히 젊은 사람들 흉내낸 건 아닌지.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딸과 손녀가 함께 축하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나이랑 상관없는 거였어.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빨리 시작했을 텐데.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이후 김분남 씨는 지역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고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글을 몰라서 아쉬웠던 건 손녀의 편지를 못 읽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손녀와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그녀는 83세가 되던 해 지역 평생교육원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새로 산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했습니다. 몸은 조금씩 느려지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어요. 그녀는 문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게 배운 한 글자가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분남 언니로 불리며 함께 공부하고 웃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분남 씨, 공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멈추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칠판에 적힌 오늘의 날짜.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젊은 시절엔 가질 수 없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늦게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김분남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용기입니다. 그녀가 처음 연필을 잡고 가나다를 따라 쓰던 날, 그것은 단순한 필기 연습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등 돌렸던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단 익숙한 것에 안주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론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분남 씨는 그런 고립에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나는 손녀 편지를 읽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나이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배움의 힘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나는 원래 그런 거랑은 안 맞아. 그러나 삶은 단절된 구간이 아니라 이어지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분남 씨는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글을 익히며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미래의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보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배움은 젊은이들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찾아오는 배움은 훨씬 더 깊고 절실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이해하기 위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노년을 인생의 저물녘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늘 아쉽습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며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말처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시기이기도 하죠. 김분남 씨가 배운 것은 단순한 문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글자와 문장을 배우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무기력해졌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수업 시간에 쓴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책 한 권을 읽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철학자 존 듀이잔 듀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분남 씨의 삶은 그 말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학교는 단지 지식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숨결이 다시 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교실에 앉아 글자를 따라 쓰던 그 장면은 단순한 노인의 학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이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분남 씨는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이 먹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이 든 게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자랑스러움은 스스로 배운 결과이며 삶을 다시 일으킨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헬로 실버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마음속에 잊어버린 무언가가 있으셨나요? 글씨, 악기, 운동, 아니면 오래된 친구에게 쓰지 못한 편지 한 장이라도요. 그게 무엇이든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시작을 미루고 계셨다면 김분남 씨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배울 거야. 김분남 씨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우는 건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단지 지식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배움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껴안고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무기력했던 하루가 한 줄의 글씨로 다시 살아났고 반복되는 일상이 한 권의 교과서로 빛났습니다. 한 노인의 학습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존중을 배웁니다. 글씨를 모른다는 건 단지 문자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벽을 넘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김분남 씨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는 밝다. 그녀는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배웠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 장 한 장 노트를 넘기며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한 학생이자 인생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조금 삐뚤어도 마음만은 정직했고 진심이 담겼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요. 그녀의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문장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호흡이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것. 그녀는 누구보다 오래된 꿈을 꾸었고 누구보다 늦게 꽃을 피웠지만 그 꽃은 세상의 어떤 젊은 꽃보다 더 찬란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소극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감정, 그리고 후회를 품은 채 더 지혜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김분남 씨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예쁘게 쓰고 싶어요. 내 삶이 예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고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에 자신만의 문장을 하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건 그 문장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김분남 씨처럼 늦은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내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사연은 80대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김분남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편지를 읽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망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입학까지 그 긴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라는 숫자, 환경이라는 조건, 모두가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한 걸음씩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도전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존재들이니까요. 김분남 씨는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또 배웠습니다. 그녀의 배움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가족, 선생님, 친구들이 있었고 결국 그 배움은 누군가의 삶에 감동과 용기를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늦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늦게 시작한 배움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김분남 씨는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그 삶의 후반전에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늦은 시작은 오히려 가장 진실하고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 속에 배움은 있나요? 그 배움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헬로 실버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지금 다시 배워볼래.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어. 이제 김분남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문 하나 열 듯 마음을 열고 작은 펜 하나로 오늘을 적으며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그런 삶.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마음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 한마디. DJ 은상은 오늘도 그 한마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늦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헬로 실버,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100일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노년의 가족관계, 돌봄, 기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내일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헬로 실버 DJ 은상이었습니다.